대한민국의 핵심 방산 사업에 걸작 단군 일에 가장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 KF-21의 국산화의 핵심, 국산 스크램제트의 본격적인 가동이 멀지 않았습니다. KF-21의 개발을 함께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국산 제트 엔진은 이미 4만 파운드의 출력을 갖췄으며 기존에 존재하던 엔진 형태가 아닌 스크램제트 형식의 공기순환을 통한 스크램 형식의 복합 사이클 엔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연구진들은 스크램제트 엔진에 사용될 램편인 블레이드와 코어 실증 및 애프터버너 컴프레셔 기술에 성공했습니다. 계획상 2025년이면 첫 번째 램제트 엔진이 국산 무인기 커스에 드디어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KF-21 보라매에 사용할 F414 엔진의 라이선스 생산까지 시작했는데요. F414 엔진은 아직도 미 해군이 주력으로 운영 중인 보잉사의 FA-18 슈퍼호넷의 엔진으로 최대 추력만 4,800파운드에 달하며 애프터 버너를 사용할 경우 무려 22,000파운드의 추력을 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이미 2만 파운드급 엔진을 공장에서 생산하여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럼 아직도 5,500파운드급 엔진에 왜 대한민국에 갇혀 있는지 아시나요? 그 문제는 복잡해 보이는 엔진의 소재 기술과 내열 기술에 관한 문제 때문입니다. 10,000 파운드 이상 되는 항공기의 엔진은 어마어마한 양의 열이 발생이 됩니다. 이 엄청난 열을 견뎌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램제트 엔진을 개발하기 전 단계의 기술력이라고 불리는 전투기에 쓰이는 저바이패스 엔진이 문제가 됩니다. 항공용 제트 엔진은 저바이패스 엔진과 고바이패스 엔진이 있습니다. 공기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압축하는지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객기의 경우 효율도 높고 장거리 운용에도 장점이 아닌 고바이패스 엔진을 사용합니다. 반면 초음속으로 움직이면서 고기동을 달성해야 하는 전투기들은 저바이패스 엔진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저바이패스 엔진은 터보팬 엔진의 한 종류로 터보팬에 들어간 공기 중 상당수를 엔진의 뒤로 배출해 효율을 높이는 고바이패스 엔진과 달리 터보팬으로 유입된 공기 상당수를 엔진이 사용해 고출력을 내는 전투기용 엔진을 말합니다. 이런 램제트 엔진은 엔진 개발을 시작한 지 100년 가까이 된 국가들이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짧은 경력을 가진 국가의 램제트 엔진 개발은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항공기 개발에 100년 이상을 투자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는데 난항을 겪을 정도인데요.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엔진 역시 저바이패스 엔진이기 때문에 사실 성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진은 전투기 엔진의 성능을 착실히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전기 추진 체계를 제작했으며 항공기용 제트 엔진 개발의 노하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제트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로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는 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조차 미국산 전투기와 같은 F404 엔진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스크램제트 엔진을 국산 기술로 자력해서 만들 수 있는 반열까지 오른 것입니다. 그때 당시와 차이점이라면 현재 한국은 세계 4위급 상당한 램제트 엔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죠. 국방과학연구소 역시 국산 스크램제트 엔진이 화염을 뿜어내며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가 하늘을 가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요즘 들어 KF-21 전투기와 KUX 무인 전투기 등 모습을 속속 드러내는 한국산 무기들을 보며 전 세계 군사무기 매체들이 연이어 한국산 무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방산 무기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전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산 무기를 현재 찾고 있고 실제로 구매까지도 많이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유럽에 비교해봤을 때 최첨단 전투기 엔진 개발 면에서 감히 상대할 수도 대적할 수도 없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대한민국의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인해 군사무기 기술력은 축적되었고 현재 우리나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전투기 엔진에 관련해 기술적 발전을 거듭해냈습니다. 최근 전 세계 군사 무기 강국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관심이 없던 다른 국가들조차 한국이 선보인 무기들의 만큼은 관심을 쏟는 것을 보면 한국산 무기의 수준이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한 번에 체감이 되는데요. 최근 이런 한국산 무기의 급격한 성장을 지켜보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전투기 엔진까지 기술력을 확보한 것일까요? 사실 우리 기술력은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군사 선진국들과의 차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한민국이 만든 국산 고등훈련기 T-50은 합리적인 계획과 적당한 국산화를 통해 FA-50 경공격기로 진화해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었으며 KF-21 개발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화에어로는 우리 공군이 보유한 F-5 엔진과 F-16 전투기의 F-100 엔진의 지속적인 면허 생산을 통해 상당한 노하우를 획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F-404 엔진의 출력은 11,000파운드이고 한국이 생산한 F-100 엔진의 출력은 15,000파운드 정도입니다. 특히 전반적인 블레이드를 통해 압축비를 높여 F-15나 F-16 전투기에 사용 중인 F-100 계열 터보팬 엔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엔진은 국산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가오리 X의 기술 실증기에 사용될 예정인데요. 현재 한국은 지금 개발하는 전투기 엔진으로 또다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국영 무기 매체에서 한국의 무기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요. 한국의 F-21의 전투기 엔진의 개발과 관련해서 현재 중국산 전투기를 흉내낸 가짜라며 한국의 F-21의 디자인 역시 미국의 F-22 전투기를 따라했다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특히 F-21의 복합 쌍발 램제트 엔진을 둘러싸고 중국 기술을 빼돌렸다고 비난을 한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중국산 전투기의 경우 최근에도 엔진의 문제로 인해 추락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한다는 게 국제적인 평가인데요. 중국의 특성상 모든 것을 비밀스럽게 진행을 하고 항상 가진 것보다 더 좋아 보이게 나타내는 특성을 생각하면 전투기 역시도 가진 스펙보다 분명히 뻥튀기 되었다는 게 분명합니다. 한국의 F-21은 모든 생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성 있는 전투기로 꼽힐 만큼 국제적인 믿음이 있는 전투기입니다. 그런 한국산 F-21이 어떻게 거짓된 중국산 전투기 기술을 훔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만들까요? 현재 F-21의 CJ-2호기가 공식 시범 비행을 마치고 곧 바로 CJ-3호기와 CJ-4호기의 비행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 F-21은 무수히 많은 비행을 마치고 축적된 기술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시제기가 아닌 정식 출격을 할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